지난해 광주 전입 인구는 약 17만 2천 명, 떠난 인구는 약 18만 명으로 8천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탈이 가장 많고 젊을수록 지역을 떠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빈집은 늘고 경제는 점점 더 침체되는 상황.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전남도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남의 전체 인구는 9% 줄었고 특히 청년층은 37%나 감소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충남 예산군은 지방 중에서도 초고령화와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데 작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었고 구도심은 상가 공실과 노후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곳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모여든다는 것. 먼저 예산시장입니다. 2023년 백종원 대표와 함께 시장 리뉴얼을 진행. 한때 하루 방문객이 1에서 3만 명에 달할 정도였고 SNS상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 대표와 관련한 각종 논란으로 신뢰도가 추락하며 오너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은 어떤 상황일까?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평일 낮, 이제 막 문을 연 시간이지만 우려와 달리 방문객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전에는 하루에 주말에 같은 경우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방문했는데 요즘에는 평일날 같은 때도 한 1,000명, 주말에는 한 5,000명 이 정도. 2023년과 비교하면 방문객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또 공실률이 60%에 달했던 2019년과 비교하면 환골 탈퇴 수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시면은 공실률이 단 하나도 없어요. 빈 가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실률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건 청년 상인들로 현재 시장 내 비중은 약 60%에 달합니다.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뭐 열흘에 한두 분 정도 문의가 와요. 빈 점포가 있냐, 혹시 뭐 나온 점포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 빈 점포가 나오면은 직접 또 연결도 시켜주고 이거 건물주 분하고 그런 저기는 하고 있으니 거의 공실률은 없다고. 2년 전 시장 입점 당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곳은 현재 월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쪽에는 이제 인건비든지 세단지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금력도 그렇게 많이 없고 하니까 이제 이쪽 이제 예산시장 이쪽에서도 좀 밀어주고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케팅이 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쪽으로 좀 찾게 됐어요. 일부 공간이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졌을 뿐 이후 운영과 발전은 상인들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들어와 시장을 탈바꿈한 사례는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 송정역 1913 시장인데요. 한때는 일평균 7,000명을 넘어서는 광주 대표 핫플레이스였지만 현재 송정역 시장의 공실률은 30.9%, 10곳 중에 3곳이 공실입니다. 예산시장과 1913 송정역 시장, 같은 시작과 다른 결과,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지키기 위한 변화를 기반으로 옛 모습을 최대한 살리고 100년 역사, 그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1913 송정역 시장. 하지만 청년 점포는 제각각의 개성으로 기존 점포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간판 같은 경우 처음에 초창기에 그 컨셉이 옛날식이었잖아. 다 그런 느낌이고.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간판부터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엇나간 분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먹거리보다도 살거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굳이 올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러다 보니까 오는 손이 떨어져서 그 팔거리 위주로 하신 분들이 어떤 그 지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반면 예산시장은 옛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을 그대로 쓰는 등
재개장 당시 복고풍 분위기를 살렸는데 새로 시작한 청년 가게 역시 통일성을 중시하며 방향성을 하나로 이어갔습니다. 예산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할까 먼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레트로 시장이고 레트로한 분위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 매장도 이제 그거에 맞게 레트로 컨셉으로. 또 주요 고객층을 일회성 방문의 관광객이 아닌 지역민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이들에서 젊은 층들이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번 와서 그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예산에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예산 청년마을 내일. 지난해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구도시민 예산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뭐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내 일을 찾고 나는 하나다, 나의 하나의 고유성을 찾고 그걸 통해서 예산에서 내 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로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내일마을이라고 지었습니다. 청년마을은 2018년부터 시작된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살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지방 소멸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이 끝난 후엔 졸업마을이란 이름이 붙습니다. 문제는 졸업마을이 된 후 이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것.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역이 받는 장점을 계산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올 정도로 지역에 호일성이 있고 지역에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특징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너무 이 청년들을 유치해서 지역에 얻는 효용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처음엔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무관심한 도시였다고. 예산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뭔가를 바꿔나가야 되는, 뭔가를 막 새롭게 개척을 하고 싶은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어요. 청년 정책 같은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자체 역시 청년 관련 정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청년들이 살기엔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산의 연고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지역민들분과 어울리는 것들이 좀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기존에 생활하셨던 분들은 그분들만의 그런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고 그 형성돼 있는 관계 안에서 이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고 외지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왜 왔을까? 이제 여기에서 뭘 친구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불편한 시선들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에 살기로 마음먹은 청년들은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지역민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청년 정책, 외지인을 향한 경계의 시선. 지역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 벽을 넘어선 건 청년들 스스로였습니다. 요즘 내일마을 청년들이 새롭게 기획 중인 공간은 할머니 카페. 몇 년 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이 지역 어르신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청년들이 함께 나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농업 등 기존 산업이 아닌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청년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전국 각 지역은 물론 예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좀 제일 고팠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한 차로 30분만 나가도 도시가 인근에 인접해 있으니까 인프라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운전도 쉬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커뮤니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청년마을을 하면서 사실 우리 집에서 많이 몇 개월 살다 간 친구도 있고 뭐 전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도 전착을 못한 친구도 있었는데 느낀 거는 이 지역에 그 친구들이 원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뭐 일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런 문화가 없고 관계가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이 마을에 머무르기 위해선 단순히 정착을 위한 지원을 넘어 함께 어울릴 사람, 공감할 취향, 머물고 싶은 일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마을 청년들은 특정한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일을 찾고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에 녹아들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 이제 청년들을 많이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항상 이제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만 계속 보다가 그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청년들의 이런 노력은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지자체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청년 정책이 전무했던 예산군이 청년센터 개설,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 등 청년 관련 정책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최근엔 예산 인구도 감소를 멈추고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원이 끊긴 후 졸업마을이 돼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년 마을을 만드는 것. 그냥 막연하게 청년들이 주거는 싸면 좋아하겠지, 일자리 있으면 좋아하겠지, 뭐 있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일자리 서울에 훨씬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정 자립도가 높고 재정적으로 풍부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이런 사람을 계속 뺏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같은 걸 청년들이 발견하고 저는 이 지역에 이렇기 때문에 살기 좋아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정책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내 일을 찾는 스스로의 효용성과 일상의 재미에 주목한 청년들. 이들의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지자체. 사라져가는 지역이 청년들의 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이젠 청년들의 진짜 필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따따붙다 솔루션 노트였습니다.